저는 오늘 만약 혼자 있을 때 갑작스레 가슴이 꽉 조여온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 순간 나는 준비되어 있을까라는 질문이 우리 생명을 가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몇 가지 순서와 습관만 익히면 됩니다. 지금부터 차분히 그러나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이 누군가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10초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시청자분들께 심장은 미리 약속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립니다. 대부분의 위기가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특히 더 당황스럽고 도움을 부르기도 쉽지 않지요. 혹시 여러분도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진 경험이 있으셨나요?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걸까요? 심장마비는 혈관 막힘이나 심장 리듬 이상처럼 갑작스러운 변화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조가 애매하거나 체했나 하고 넘기기 쉬운 가벼운 신호로 보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준비의 유무가 곧 생존 시간을 만들어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참거나 잠깐 쉬어보자고 하시는데 바로 이 망설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실제로 서울에 살고 계신 김성호님이라는 72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어느 새벽 평소처럼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계셨는데 갑자기 가슴이 돌덩이로 눌리는 듯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소화가 안 되나 싶어서 화장실에 가볼까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몇 초 지나니 숨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평소 따님과 함께 응급대처 순서를 메모해 두었던 게 떠올랐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바로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받은 상황요원이 차근차근 안내해주는 대로 안전한 자세를 취하고 문을 열어두고 기다렸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약 8분간 의식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평소 준비해 둔 간단한 루틴 덕분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 심근경색 초기 단계였는데 빠른 신고 덕분에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면서 주변 분들께 응급 준비의 중요성을 알리고 계십니다. 해결의 첫걸음은 인정입니다. 지금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즉시 119를 부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안전한 자세로 넘어짐을 방지하고 호흡을 확인하며 간단한 자가 대처 루틴으로 시간을 버텨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이나 이웃에게 먼저 연락하려고 하시는데 전문 의료진과의 연결이 최우선입니다. 첫 번째 실천 팁을 말씀드리면 휴대폰 첫 화면에 119와 가족 연락처 그리고 내 주소를 적은 단축 메모를 만들어 두세요. 응급 상황에서는 평소 잘 아는 주소도 기억이 안 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로는 침실과 거실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응급 5단계 메모를 붙여두시기 바랍니다. 신고하기, 자세 잡기, 호흡 확인하기, 대처하기, 문 열어두기 순서로 간단히 적어두시면 됩니다. 이런 작은 준비가 생명을 구하는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위기 앞에서 나로선 어렵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평범한 분들이 배운 대로 해서 시간을 벌고 살아나고 계십니다. 모르는 상태로 위기를 맞는 것이 문제이지 지식 자체가 어렵기 때문은 아니에요. 여러분도 한 번쯤 응급처치나 심폐소생술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막상 그 순간이 오면 기억이 날까 걱정되시지 않나요? 원인은 알았지만 연습하지 않은 상태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몸은 당황하면 평소 하던 대로만 움직여요. 그래서 간단한 루틴을 반복 연습해서 몸이 기억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마치 자전거 타는 법을 한번 익히면 몸이 저절로 기억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응급 대처도 마찬가지로 몸에 익혀두면 위기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살고 계신 이정수님이라는 68세 할머니의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작년 여름 어느 날 오후 평소처럼 설거지를 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더위 때문인가 싶어서 창문을 열고 부채질을 해보셨어요. 하지만 몇 분 지나니 식은땀이 나고 어지러운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평소 남편분과 함께 응급상황 시뮬레이션을 해보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우선 남편분께 상황을 알리고 함께 익혀둔 루틴대로 안전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강하게 기침을 몇 번 해보니 약간씩 증상이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남편분이 119에 신고하는 동안 계속 의식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부정맥으로 인한 일시적인 순환장애라고 진단받았는데
평소 연습해둔 대처법 덕분에 심각한 상황으로 번지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며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그분은 혼자였다면 더 당황했을 텐데 미리 연습해둔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해결책은 함께 익히기입니다. 혼자 연습하면 잊기 쉽지만 둘이서 서로 점검하면 계속 기억할 수 있어요. 주 1회 3분 정도만 투자해서 가족과 만약 지금이라면 어떻게 할까 하는 시뮬레이션을 해보세요. 실제로 해보면 생각보다 간단하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서로의 건강 상태도 자연스럽게 확인하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실천 팁으로는 주 1회 3분 가족 시뮬레이션 타임을 정해서 휴대폰 알림을 설정해 보세요. 토요일 저녁 식사 후나 일요일 오전처럼 온 가족이 모이는 시간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냉장고나 현관에 내 주소와 흡연이나 질환 유무, 복용하는 약을 적은 응급카드를 붙여두세요. 응급실에서 빠른 처치를 받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든든한 안전망을 만들어줍니다. 숨이 차고 의식이 아득해지는 느낌이 올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큰 문제는 공포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못하는 순간입니다. 저는 그 공백을 메울 간단한 루틴을 권해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도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숨이 막힐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셨던 적이 있으시지 않나요? 원리를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깊게 들이마신 뒤 온몸의 힘으로 강하게 기침하면 가슴 안쪽 압력이 올라갑니다. 일부 상황에서 이는 순간적인 혈액순환 보조에 기여할 수 있어요. 다만 이 방법은 시간을 버는 보조 루틴일 뿐이고 119 신고와 전문 처치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손발을 젓는 것처럼 전문 구조대가 올 때까지 버티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전에 살고 계신 최영호님이라는 75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난 봄 텃밭에서 채소를 돌보고 계시던 중 갑자기 가슴이 찌르는 듯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오래 구부리고 있어서 그런가 싶어 몸을 펴보셨는데 오히려 더 아프고 무릎이 꺾일 만큼 어지러워졌어요. 혼자서 텃밭에 있었기 때문에 도움을 부를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보건소에서 배운 응급 대처법이 떠올랐어요. 우선 쭈그리고 앉아서 안전한 자세를 취한 다음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2초 간격으로 강하게 기침을 반복했습니다. 몇 번 반복하니 조금씩 의식이 또렷해지고 호흡도 편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틈에 휴대폰으로 119에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약 12분간 계속 같은 루틴을 반복하며 의식과 호흡을 유지하셨다고 해요. 병원에서는 협심증 발작이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빠른 대처 덕분에 큰 문제 없이 치료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정기적인 약물 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관리하고 계시고 텃밭 일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때 연습해둔 기침 루틴이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해결책은 순서를 정해두는 것입니다. 먼저 즉시 119에 신고하되 스피커폰으로 켜두세요. 그 다음 안전한 자세를 취하고 깊은 들숨을 한번 크게 한 다음 2초 간격으로 강한 기침을 반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을 열어두어 구조대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만약 통증이 너무 극심하거나 기침이 불가능하다면 다음 루틴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무리해서 할 필요는 없어요. 첫 번째 실천 팁은 앉은 자세에서 등받이를 확보하고 허리를 조금 굽혀서 배에 힘을 주어 기침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서 있는 상태에서는 넘어질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앉거나 기대세요. 두 번째는 평소에 10회씩 세트로 연습해서 들숨 마이너스 기침 마이너스 호흡 정리하는 리듬을 익혀두시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씩 연습하시면 금세 몸이 기억하게 됩니다. 중요한 안전 메모를 말씀드리면 모든 자가 루틴은 전문가의 지시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인별 질환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해요. 이 방법들은 어디까지나 응급 상황에서 전문 도움을 받기까지 시간을 버는 보조수단일 뿐입니다. 기침이 어렵거나 의식이 흔들릴 때 무엇을 어디에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잘못된 부위를 자극해서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위치와 짧고 제한된 시도가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응급 상황에서 가슴을 두드려야 한다는 말은 들어보셨지만 정확히 어디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모르고 계시지 않나요? 원리를 말씀드리면 가슴뼈 정중앙 부위에 물리적 자극을 가하면
심장 전기 신호의 재정렬을 돕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시도이며 일반인에게는 권고되지 않는 상황도 많아요. 핵심은 119와 연결을 유지하면서 잠깐, 정확히, 과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고장난 기계를 살짝 두드려 보는 것처럼 너무 세게 하면 더 망가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광주에 살고 계신 박용남님이라는 70세 어르신의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밤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시던 중 갑자기 극심한 가슴 압박감이 시작되었습니다. 동시에 시야가 어두워지면서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다행히 화장실 벽에 손잡이가 있어서 그것을 붙잡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평소 응급처치 교육에서 배운 것이 떠올라 벽에 기대어 안전한 자세를 만든 다음 가슴뼈 정중앙 부위를 주먹으로 몇 번 단호하게 두드려 보셨어요. 신기하게도 몇 초 후부터 조금씩 시야가 밝아지고 의식이 또렷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틈을 타서 119에 신고할 수 있었어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계속 의식을 유지하며 상황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심실성 부정맥으로 인한 일시적인 실신 직전 상태였다고 진단받았는데 적절한 자극이 리듬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심장 박동 조절 약물을 복용하며 안정적으로 지내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때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어서 다행이었다고 하시면서 잘못된 부위를 건드렸다면 더 위험했을 수도 있었다고 말씀하세요. 해결책은 짧고 정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정중앙을 확인해야 해요. 양쪽 젖꼭지를 잇는 선의 한가운데 단단한 가슴뼈 부분입니다. 그 다음 주먹의 바닥면으로 소수회만 단호하게 자극하고 즉시 상태를 다시 평가해 보세요. 과도한 반복은 절대 금물입니다. 한두 번 해보고 효과가 없으면 다른 방법을 시도하거나 전문가의 지시를 기다리는 게 좋아요. 첫 번째 실천 팁은 평소 거울 앞에서 위치만 조용히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실제로 강하게 두드리는 연습은 하지 마세요. 위치만 정확히 알아두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루틴이 불가피한 순간의 보조 시도임을 꼭 기억하시고 언제든 기침 루틴이나 신고, 안전한 자세를 우선시하시라는 겁니다. 이 방법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다양한 대처법을 함께 활용하세요. 안전 메모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가슴 자극은 잘못하면 오히려 손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 지침 범위 내에서만 생각하시고 확신이 서지 않으면 시도하지 마세요. 안전이 우선입니다. 위기에서 마음이 패닉 상태에 빠지면 호흡이 더 가빠집니다. 문제는 이런 불안이 혈압과 심박수를 더 흔들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간단한 손등 압박을 진정 루틴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도 극도로 긴장했을 때 손에 식은땀이 나거나 심장이 더 빨리 뛰었던 경험이 있으시지 않나요? 원리는 손등에서 엄지와 검지뼈 사이의 움푹한 지점을 강하게 눌러서 주의를 한 곳에 모으고 깊은 호흡과 함께 불안을 낮추는 보조장치로 쓰는 것입니다. 이것도 어디까지나 보조일 뿐 치료는 아니에요. 하지만 응급 상황에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른 대처를 할 여유를 만드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마치 어릴 때 아플 때 엄마가 등을 토닥여주면 마음이 편해지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춘천에 살고 계신 윤미자님이라는 67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고 계시던 중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멍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이라 더 당황스러웠는데 평소 건강 프로그램에서 배운 손등 압박법이 떠올랐어요. 우선 시장 한쪽 의자에 앉아서 손등의 움푹한 부분을 꾹꾹 눌러가며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내뱉기를 반복했습니다. 동시에 천천히 4가지 세면서 들이마시고 6가지 세면서 내뱉는 호흡을 했어요. 몇 분 지나니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주변에 있던 상인분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고 함께 119에 신고했어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계속 같은 방법으로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병원에서는 공황 발작과 함께 온 경미한 부정맥이라고 진단받았는데 차분한 대처 덕분에 심각한 상황으로 번지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며 스트레스 관리에도 신경 쓰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때 손등 압박과 호흡법이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시면서 지금도 가끔 불안할 때 활용하고 계신다고 하세요. 해결책은 보조 루틴과 예방 습관을 함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보조 루틴은 위기에서 마음과 호흡을 정리하는 용도이고
근본은 혈압과 당뇨, 지질 관리, 금연, 규칙적인 걷기, 정기검사, 약물 복용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응급 대처를 잘해도 평소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면 위험한 상황이 자주 올 수밖에 없어요. 예방이 최고의 치료라는 말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첫 번째 실천 팁은 매일 10분씩 느린 호흡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4초 동안 들이마시고 6초에서 8초 동안 내뱉는 연습을 하시면 평상시 안정된 리듬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응급 상황에서도 더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치의와 상의해서 개인 맞춤 응급 메모를 만드는 것입니다. 복용하는 약, 하면 안 되는 것들, 복용 시간 등을 적어서 지갑에 넣어두세요. 응급실에서 빠른 처치를 받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 메모를 말씀드리면 위에서 소개한 모든 보조 루틴들은 시간을 버는 용도입니다. 119 신고와 전문 치료가 언제나 최우선이라는 점을 절대 잊지 마세요. 이런 방법들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내용은 대체의학이나 기적의 묘수가 아닙니다. 그저 혼자일 때 당황을 줄이고 시간을 벌고 전문가에게 더 빨리 닿기 위한 생활 루틴입니다. 여러분의 손이, 여러분의 호흡이 그 10초를 지켜낼 수 있어요. 지금 영상을 닫기 전에 가족과 주 1회 3분 시뮬레이션을 약속해 보세요.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안전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